그는 그들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폭정과 억압의 귀환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정의와 연민의 기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생명체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쉼없이 노력해야 했다. 그것은 두려운 과제였지만 태영은 그들이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너무 멀리 왔고 너무 열심히 싸웠기에 승리를 헛되이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해가 서린마을 위로 떠올라 하늘을 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일 때 태영은 어깨를 펴고 일을 시작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아직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민지의 사랑이 있었고 친구들의 지지가 있었으며 역경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 공동체의 힘이 있었다. 함께라면 그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었다. 곰 새끼가 자라고 번성할 수 있는 세상을, 숲이 치유되고 번창할 수 있는 세상을, 희망의 빛이 결코 꺼지지 않을 세상을. 그리고 마을을 내려다보며 태영은 그들이 이미 그 긴 여정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용기와 연민이 두려움과 증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단결의 힘이 가장 어두운 적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함께 걸어갈 것이다. 손에 손을 잡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결국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목적지가 아닌 여정이, 승리가 아닌 투쟁이. 그리고 그 투쟁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힘을, 진정한 목적을, 더 밝은 내일로 가는 진정한 길을 찾을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면서 서린마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창했다. 한때 새끼였던 곰은 이제 웅장한 성체가 되어 마을의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고 그들이 마주했던 도전과 이뤄낸 승리를 상기시켜 주었다. 태영과 민지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고 공동의 투쟁과 공동의 기쁨 속에서 단련된 그들의 유대는 깨어질 수 없었다. 그들은 시련과 시련을 겪었지만 모든 부부가 그렇듯이 함께 마주했고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이 보호소의 햇살 가득한 초원에서 자신들의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지켜보며 밤하늘 아래 손을 맞잡고 앉아있을 때 그들은 무언가 소중한 것을,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집을 찾았다. 서로에게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일부로 만든 공동체에서도. 그들은 가족을 찾았다.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로, 더 진실된 무언가로 맺어진 가족을. 그리고 그들은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알았다.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그들은 함께 마주할 것이다. 그들은 항상 그래왔듯이.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한 약속이었고 그들이 맺은 서약이었으며 황야의 한가운데서 찾은 사랑이었다. 세월이 더욱 흘러 그들의 머리가 희끗해지고 발걸음이 느려졌을 때 태영과 민지는 자신들의 집 현관에 앉아 자신들의 일생의 작품이 된 마을을 내려다보곤 했다. 이야기 소리를 듣기 위해 그들의 발치에 모여든 아이들에게 그들은 용기와 연민의 이야기를, 어둠과 빛의 이야기를, 한 마을을 구한 곰과 스스로를 구한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해가 산 너머로 저물어 계곡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그들은 서로를 가까이 끌어안고 살아온 삶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눈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만들어낸 유산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는 끝낼 시간이었다. 그렇다. 그들의 일은 끝나지 않았고 언제나 치유할 상처가 있고 만질 가슴이 있고 밝힐 빛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기초를 놓았고 희망과 회복의 씨앗을 심었으며 그것은 그들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자라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서린마을의 진정한 마법이었다. 인간 정신의 마법, 희망과 치유의 마법, 사랑의 마법.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믿을 수 있는 가슴과 잡을 수 있는 손이 있는 한, 이야기할 이야기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꿈꿀 꿈이 있는 한. 세월은 세대에서 세대로 흘렀고 서린마을의 변화 이야기는 널리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어둠에 맞서 싸워 더 강하고 더 친절하고 더 단결된 모습으로 나온 작은 마을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다.
그들은 이제 야생동물 재활과 교육의 중심지가 된 동물보호소를 보기 위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용감한 영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왔다. 태영과 민지는 이제 황혼기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마을의 어른으로서 존경받으며 그들의 지혜와 연민,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으로 모두의 귀감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숙가장 자리에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그곳은 수년 전 태영이 처음 곰을 발견했던 바로 그 집이었다. 그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은 서린마을의 가치 속에서 자라났고 그 가치들을 세상 곳곳으로 전파했다. 그들은 그 가치를 어디를 가든 품고 다녔고 밀림 마을의 빛을 세상의 먼 곳까지 전했다. 매년 태영이 덫에 걸린 곰 새끼를 구출하고 마을의 운명을 바꾼 그날을 기념하여 온 마을이 광장에 모여 축제를 벌였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잔치를 벌이고 춤추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들이 겪었던 시련과 이룩한 승리를 기억했다. 축제의 중심에는 태영과 민지가 있었고 그들은 손을 맞잡고 앉아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여정이 길고 구불구불했으며 시련과 슬픔, 심장이 찢어지는 순간들로 가득했지만 모든 발걸음이 값진 것이었음을 알았다. 그들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삶이라는 위대한 모험 속에서 목적과 의미를 찾은 것, 그것이었다. 서린마을 사람들은 태영과 민지가 남긴 유산을 조용한 맹세로 이어받았다. 그들이 시작한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희망의 불꽃을 계속해서 밝게 타오르게 하겠다는 맹세였다.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과 장애물을 만날 것임을 알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태영과 민지가 마지막 여정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평화롭게 떠나갔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었고 그들이 서린마을에 남긴 영향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질 것이고 그들의 유산은 미래 세대들의 길잡이가 될 것이었다. 오늘날 서린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특별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공기 속에 스며 있고 나무들의 속삭임 속에 있으며 주민들의 따뜻한 미소 속에 살아있다. 그것은 사랑과 용기의 이야기, 희망과 치유의 이야기, 한 커플과 한 마을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이야기다. 그리고 매년 봄, 반달가슴곰들이 서린마을 근처 숲에 나타나 잠시 머물다 간다. 주민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것은 마을과 숲 사이의 오래된 약속의 갱신이며 태영과 민지의 영혼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순간이다. 서린마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진화하겠지만 그 핵심적인 가치들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다. 용기, 연민, 단결,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 이것들이 서린마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이며 이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을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서린마을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꾸는 꿈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이것이 서린마을의 이야기다. 사랑과 용기의 이야기, 희망과 변화의 이야기, 우리 모두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끝없는 갈망의 이야기다. 오늘날에도 서린마을에서는 매년 봄이 되면 곰의 날 축제가 열린다. 마을 전체가 하나 되어 태영과 민지의 유산을 기념하는 이 축제에서는 아이들이 반달가슴곰 가면을 쓰고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자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보호소는 이제 국립생태원의 일부가 되어 더 많은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다. 마을 입구에는 작은 기념비가 서 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반달가슴곰 조각상 아래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말은 태영이 자주 했던 말로 지금은 서린마을의 좌우명이 되었다. 서린마을은 이제 생태관광의 중심지가 되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결코 관광 수입에 눈이 멀지 않았다. 그들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마을의 핵심 가치를 지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태영과 민지의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발자취를 따라 환경보호 활동가가 되었다.
그들은 전 세계를 다니며 야생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지만 언제나 봄이 되면 서린마을로 돌아와 축제에 참여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도 가끔 새벽녘에 안개 낀 숲속에서 커다란 곰의 형체를 본다고 한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이 서린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믿는다. 태영과 민지의 영혼이 숲의 정령이 되어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땅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서린마을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세대에서 세대로, 계절에서 계절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랑과 용기의 이야기로. 고요한 산골마을 서림에서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며칠 동안 거대한 반달가슴곰이 김태영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움직이지 않는 시선은 작은 마을 전체를 떨게 만들었다. 처음에 태영은 이 이상한 행동을 자연의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곰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자 마을은 불안에 휩싸였다. 수상한 맹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복수하러 온 영혼이라 했고 또 다른 이들은 불길한 징조라고 했다. 아이들은 부모 곁에 바짝붙어 두려움에 떨었고 노인들은 옛 설화와 어두운 징조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성적이고 용감한 사람인 태영은 점점 커지는 공포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곰의 행동에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고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태영은 야생동물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서린마을을 둘러싼 울창한 숲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산속 생물들의 습성을 배웠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자연학자였고 자연의 섬세한 균형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쳤다. 하지만 그의 풍부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태영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곰을 본 적이 없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저물어 하늘을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일 때 태영은 창가에 서서 곰을 바라보았다. 곰의 검은 털은 사라져가는 빛을 흡수하는 것 같았고 그 눈빛은 마치 인간처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태영은 등줄기에 전율을 느꼈다. 그의 현관 바로 밖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나날이 지나면서 곰의 존재는 서린마을의 끊임없는 긴장감이 되었다. 한때 활기찼던 거리는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숲을 향해 불안한 시선을 던지며 서둘러 이동했다. 가게들은 일찍 문을 닫았고 공원에서 들리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으스스한 침묵으로 대체되었다. 소문이 커지고 두려움이 더욱 실체화되면서 태영은 마을의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답을 찾고 인도를 구하고 보호를 요청했다. 그들의 기대가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지만 태영은 그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집 안전한 곳에서 곰을 관찰하며 그 행동의 패턴을 찾으려 했다. 야생동물에 관한 책을 뒤적이며 상황을 이해할 단서를 찾았다. 하지만 더 많이 알아갈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다. 어느 늦은 밤, 태영이 책상에서 책과 메모들 사이에 묻혀 있을 때 조용한 노크 소리가 그의 생각을 흐트러뜨렸다. 문을 열자 그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마을의 수의사인 민지가 현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단이 섞여 있었다. 태영 씨,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제가 곰이 왜 여기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민지의 이야기는 태영의 머릿속을 충격으로 가득 채웠다. 그녀는 이 산을 지켜온 원주민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들려주었다. 그 전설은 땅을 지키는 거대한 곰 신령에 관한 것이었다. 이 영령은 땅을 해치려는 자들로부터 산을 보호했지만 자연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리는 이들에게는 분노를 표출하는 존재였다. 민지가 전설을 이야기하는 동안 태영은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느꼈다. 전설에 진실이 담겨 있을까? 곰의 존재가 경고일까? 서린마을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신호일까? 그는 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곰이 이렇게 끈질기게 감시를 계속하는 이유를 이해해야 했다. 그래서 어느 저녁, 해가 지평선 너머로 저물고 곰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날 때 태영은 결심을 내렸다. 지혜와 손전등만을 무기로 삼아 태영은 밤의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마을 사람들은 닫힌 커튼 뒤에서 지켜보았고 그들의 심장은 그가 숲으로 향하는 동안 빠르게 뛰었다. 민지는 자신의 현관에 서서 두 손을 앞에서 꼭 쥐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태영이 곰에게 다가갈 때 이상한 평온함이 그를 감쌌다. 그는 자신이 미지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마을을 위해, 진실을 위해 시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숲은 태영이 더 깊이 들어갈수록 생명력으로 가득 찼다. 나무들은 비밀을 속삭였고 잎사귀들은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렸다. 달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숲바닥에 기이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곰을 보았다. 작은 숲터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곰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태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빛이 곰의 얼굴을 비추자 태영은 그 눈빛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포식자의 눈빛이 아닌 도움을 구하는 생명체에 애원하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태영의 시선은 잡목 아래에 거의 보이지 않는 문으로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숨겨진 지하방이 나타났다. 그리고 거기 어둠 속에 누워있는 것은 다리가 잔인한 덫에 걸린 곰 새끼였다. 진실은 태영의 가슴을 강타했다. 곰의 끈질긴 시선은 위협이 아닌 조용한 도움 요청이었던 것이다. 이제 부상당한 새끼를 바라보며 태영은 등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새끼 곰을 덫에서 풀어주었고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작은 생명체를 팔에 안으며 태영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누가 이렇게 잔인하고 무심하게 순진한 동물을 해칠 수 있을까? 새끼 곰의 상처를 돌보면서 그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 사고가 아니었다. 덫은 너무나 잘 숨겨져 있었고 너무나 의도적이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려 했고 태영은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짐작이 갔다. 그는 박성호를 떠올렸다. 서린마을의 골칫거리였던 악명 높은 밀렵꾼이었다. 성우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즐기는 듯 했다. 그는 뻔뻔스럽게 마을의 사냥 규정을 무시했고 피와 파괴의 흔적을 남기며 다녔다. 태영은 항상 성호를 귀찮은 존재,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할 불량배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 부상당한 새끼 곰을 보며 그는 성호가 단순한 말썽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정한 위협이었다. 숲의 동물들뿐만 아니라 서린마을의 영혼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였다. 태영이 더 깊이 수수께끼를 파고들수록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새끼 곰의 어미는 성호의 수많은 희생자 중 하나였다. 스포츠라며 살해당하고 숲속에 버려져 썩어간 것이다. 그리고 어미 곰은 혼자가 아니었다.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동물들이 성호의 잔혹함의 희생양이 되었고 그의 거짓말과 부패의 그물로 은폐되었다. 하지만 성호의 공포 통치는 숲속 생명체들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마을을 두려움으로 지배했고 자신의 부와 영향력을 이용해 반대하는 이들의 입을 막았다. 그에 맞서 목소리를 높인 이들은 악의적인 소문과 협박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의 생계와 심지어 목숨까지 위험에 처했다. 태영은 성호의 폭정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그는 공동체의 도움이,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 살아온 바로 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들을 설득해 성호 같은 사람에게 맞서도록 할 수 있을까? 답은 민지에게서 왔다. 그녀는 조용히 성호의 악행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일으킨 고통을, 동물들과 사람들 모두에게 끼친 고통을 직접 목격했다. 그리고 그녀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었다. 태영과 민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동맹을 모으고 성호에 대한 사건을 만들어갔다. 그들은 이것이 길고 어려운 길이 될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서린마을의 미래, 그리고 그곳의 모든 주민들의 삶이 균형에 달려 있었다.
태영은 부상당한 새끼 곰을 마을의 동물보호소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적절한 보살핌과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 보호소 직원들이 작은 생명체를 돌보는 것을 지켜보며 그는 희망의 불빛을 느꼈다. 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아마도 서린마을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태영의 발견에 대한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고 그와 함께 성호의 잔혹함에 대한 진실도 알려졌다. 한때 그에게 맞서 목소리를 내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용기를 냈다. 태영과 민지의 용기에 고무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만의 이야기와 함께 성호의 악행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나왔다. 성호의 불법 덫 설치 방법을 목격한 사냥꾼이 있었다. 총알을 팔기를 거부했다가 협박당한 가게 주인도 있었다. 길가에 버려진 채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슴을 보고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의 어머니도 있었다.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서린마을에는 단결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한때 두려움과 의심으로 갈라졌던 사람들이 이제 공동의 대회 아래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태영과 민지를 중심으로 모였고 그들의 지지와 힘을 보태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성호의 한때 견고했던 위치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맞서 일어섰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감지한 그의 추종자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가라앉기를 원치 않았다. 하지만 태영은 그들의 승리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성호는 위험한 사람이었고 그의 권력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내기 위해 모든 용기와 결단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대결은 그것이 왔을 때 피할 수 없을 만큼 격렬했다. 성호는 자신의 지배에 대한 커져가는 반발에 분노하여 부상당한 짐승처럼 맹렬히 반격했다. 그는 자신에게 맞서는 모든 이들을 위협했고 고통과 보복을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부와 영향력을 동원해 저항을 진압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 했다. 하지만 태영과 그의 동료들은 굴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호의 위협에 불굴의 의지로 맞섰고 그의 폭력에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대응했다.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린마을의 영혼을 위해 공포와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투쟁은 거리에서, 법정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계속되었다. 성호의 권력이 너무 강하고 마을에 대한 그의 지배가 너무 견고해 보이는 순간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태영과 민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그리고 그들 주위에 모인 공동체에서 힘을 얻었다. 그들은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새벽은 정말로 왔다. 천천히 고통스러운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들은 진전을 이뤄냈다. 성호의 동맹자들이 그를 버리기 시작했고 그의 권력은 약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극적인 승리의 순간에 그의 범죄의 진실이 모두의 눈앞에 명백히 드러났다. 성호의 몰락 이후 서린마을은 완전히 달라진 곳이 되었다. 한때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거리는 이제 새로운 에너지로 활기찼고 희망과 가능성의 감각이 오랫동안 결여되어 있던 것을 채웠다. 사람들은 단결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모였고 자신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시간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신뢰와 이해의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태영이 있었다. 그는 한 번도 리더십을 추구하지 않았고 권력이나 영광을 원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투쟁의 시련 속에서 그는 진정한 영웅으로 용기와 연민의 등대로 부상했다. 그는 날들을 동물보호소에서 보냈고 회복 중인 곰 새끼를 지켜보며 건강을 되찾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그는 자신을 이 지점까지 이끈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는 민지를 생각했다. 투쟁이 한가운데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을. 그는 자신이 만난 친구들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은 동맹자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서린마을을 생각했다.
한때 두려움과 절망의 장소였던 곳이 이제는 희망과 회복력의 등대가 된 것을. 그들은 자유를 위해, 존엄성 속에서 살 권리를 위해 힘겹게 싸웠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다. 하지만 승리의 한가운데서도 태영은 그들의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성우는 패배했을지 모르지만 그를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한 힘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야기의 끝.